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상궁유사 13화 21대 소주왕의 부인 백화편입니다. 먼저 신라 21대 소주왕과 22대 지정왕의 좀 엉뚱하고 해이한 이야기가 상궁유사에 기록되어 있어 그의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백화부인은 신라의 21대 할아버지 상궁유사 12화 사근가 설하 소지 마랫간의 부인이라고 앞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창하의 필사본 화랑세기 필사본에 따르면 23대 법왕의 후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박창하의 화랑세기 필사본에 대하여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서는 믿을 수 없는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박창화가 일제강점기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직접 신라 김대분이 쓴 화랑세기를 보고 필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왕실 도서관 목록을 확인한 결과 김대문의 화랑세기라는 책이 일본 왕실 도서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신라 김대문이 썼다는 화랑세기라는 책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내용은 지금 어디에도 전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창화가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한문으로 된 없는 소설을 많이 쓴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판단은 우리 독자의 몫입니다만 다만 당시 시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신라시대의 유물 중 남녀의 성 관련 토들이 우리는 고개를 까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소국 신라의 인구 증가 정책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을 것입니다. 485년 생인 백화부인은 신라 최고의 미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00년 9월 소지왕은 70의 나이에 15세의 백화가 천하절색이라는 소문에 내신 흠모를 하고 했습니다. 백화의 아버지 섬성공 8호는 딸 백화를 꽃단장시킨 후 소지왕에게 바칩니다. 당시 70세인 소지왕은 성군이라고 백성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소지왕은 자신의 명성을 생각해서 바로 15살 백화를 후궁으로 맞이할 수 없어 애를 태우며 안달했습니다. 하루는 소지왕이 백화를 보기 위해 평복 차림으로 백화의 집으로 가던 중 길거리에서 웬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평복 차림인 소지왕은 백성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백성은 임금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오? 노인이 답하길, 많은 사람들은 임금을 성군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소. 놀란 소지왕은 얼굴색을 감추고 실추물을 떼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노인장 왜요? 노인장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임금은 어린 여자와 관계를 하며 자주 평복으로 다닌다오. 겉모습으로만 용이지 물고기나 다름없다오. 물고기에는 어부에게 잡히게 되어 있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요. 임금이 신중하지를 못하오. 소지왕은 노인의 말을 듣고 뜨끔했고 부끄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 백화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매불망하던 소지왕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 백화를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백화는 임신을 하고 소지왕은 백화가 궁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승하하고 맙니다. 꽃다운 백화는 소지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지정왕의 태자인 원종, 나중에 법흥왕이 됩니다. 원종과 사랑을 합니다. 소지왕의 육촌 동생으로 원종에게는 큰아버지 뻘이 됩니다. 원장은 손이 숙모와 관계를 한 셈입니다. 그럼 다시 소지왕의 본부인 선의 부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지왕의 본부인 선혜는 왕비로 간택되고 나서 불과 2년 뒤에 소지왕 10년 488년 정월 15일 발생한 소위 사근갑 사건으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10화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랑세기에는 사근갑 사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
소지왕비 선의 부인이 쫓겨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간추리면은 선의 왕비는 묘랑심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간통 사건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대목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꽃미남 묘랑심과 선의 부인은 딸 오도까지 낳았습니다. 7세 풍을주 설화랑, 설화랑은 그 유명한 원어의 6대조입니다. 설화랑의 어머니인 금진의 계보로 금진은 아버지가 위아랑이고 어머니는 오도낭주입니다. 오도는 어머니가 선의 왕후이고 아버지는 묘랑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랑심은 천주공의 아들인데 얼굴이 잘생기고 색살을 잘해서 후궁들과 사서로의 정을 통한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처왕은 마복 7성을 둘 정도로 여자관계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마복자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라시대는 목의 중심으로 여자의 성관념이 남녀 못지않게 아주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묘랑심은 요즘 말하면 소위 일장으로 여자들이 줄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선에 또한 묘랑심에게 반했고 둘이 만난 곳은 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묘랑심은 아마도 절의 스님이거나 그게 아니면 절에서 몰래 왕비와 만나 사랑을 나눈 것으로 아니겠습니까? 한데 그만 발각되어 묘랑심은 목이 달아나고 선에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둘 사이에는 아까 말했듯이 오도라는 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묘랑심이 사찰 혹은 성례와 관계 있는 인물이었다는 증거는 화랑색이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묘심사와 천주사에 관한 표현입니다. 둘을 지칭하는데 대상이 같다는 것인데 똑같은 사건을 문목에 따라 어떤 곳에서는 묘랑심이라는 남자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천주사라는 사찰을 무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 기록을 참조하면 천주사는 신라의 궁궐 안에 있었던 내불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화랑색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과 이야기는 비로소 역사적 사건으로 완전하게 풀 수 있습니다. 즉 간통사건이 발생하게 된 주된 무대는 천주사라는 궁궐의 내불 땅이었으며 왕비의 간통 상대는 그곳 성녀인 묘랑심이인 성녀였고 간통사건이 발달됨으로써 성녀는 죽음을 당하고 왕비는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신라 왕실을 뒤흔든 간통 스캔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대미문의 이 사건은 후대에 사금갑이라는 설화성 짙은 이야기로 각색되어 후세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작가는 추측해 봅니다. 이번엔 소지양의 마복자와 미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랑색이 필사본에는 신라 귀족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복자 제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고 합니다. 신라에만 있었다는 마복자 제도란 믿을 수는 없는 풍습입니다만 글자 그대로 배를 문질러 낳은 아이라는 뜻인데 임신한 하급계급의 아내가 상위계급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낳게 된 아이를 말합니다. 일종의 대부제도인데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둘인 셈이 됩니다. 한 명은 생물학적인 진짜 아버지이고 또 한 명은 엄마와 성관계를 가진 후견인인 아버지인 셈입니다. 왕의 마복자는 왕자나 공주는 아니지만 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화랑이나 기타 귀족 집단 사이에서도 마복자 풍습이 끈끈이 유지되었습니다. 화랑의 우두머리 격인 낭도들은 풍을주의 마복자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21대 소지 마를간에는 7명의 마복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마복 7성이라고 불렀는데 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이사부도 있습니다. 미실, 이번엔 화랑색이 필사본에 나오는 미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실은 필사본 화랑색에 등장하는 신라시대의 권력자이며 대원신통입니다. 아버지는 이대풍을 주인 미진부이고 어머니는 묘도 부인은 법어강의 후궁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옥진은 일찍이 외손녀 미실을 대원 신동으로 크게 키울 아이라고 여겨 가무와 색공술, 방중술 등을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미실은 용모가 젊어하여 풍만하면 옥진을 닮았고 명랑하면 백화를 닮았고 아름다움은 오도를 닮았다고 필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정아의 화랑색이 필사본에 등장하는 향가를 한번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출전가로 미실이 지은 겁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되 님 앞에 불지 말고 물결이 친다고 하되 님 앞에 치지 마라. 빨리빨리 돌아오라 다시 만나 안고 보고 아허 님이여 잡은 손을 참아 물리나뇨. 이번엔 사다음이 지었다는 청조가입니다. 파랑새야 파랑새야 저 구름 위에 파랑새야 어찌하여 나의 콩밭에 머무는가. 파랑새야 파랑새야 너 나의 콩밭에 파랑새야 어찌하여 다시 날아들어 구름 위에 가는가. 이미 왔으면 가지 말지 또 갈 것을 어찌하여 왔는가. 부질없이 눈물 짓게 하여 마음 아프고 죽게 하는가. 나는 죽어서 무슨 귀신 될까. 나는 죽어서 신병 되리. 전주에서 날아들어 보호하여 호신되며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정군 붙여 보호하여 천년만년 오래 죽지 않게 하리. 감사합니다. 14화에서는 미실의 남자들과 지정왕의 약물에 대하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